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예, 약간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계속 좀 약간의 버벅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들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심점을 이렇게 중독에 둬야 될지, 성인아이에 둬야 될지, 이게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사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간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감정의 위치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감정의 위치는 어디냐면 생각, 그러니까 감정의 위치라보다는 감정은 늘 생각이 그 뒤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의 특별한 모습들을 보면, 길거리 할아버지들의 특별한 모습들을 보면 내가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차올라요. 감정이잖아요. 그 안에 이면에 뭔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그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내 안에 냉소적인 아주 그 싸나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그냥 냉소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뭐만 보면 되게 기뻐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어디 동네에 어디 이렇게 좀 허름한 그런 집에서 되게 이렇게 좀 기풍이, 허름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옛날식의 가옥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늘 생각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바꿀 때 굉장히 감정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집중해가지고 회복의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 감정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은 약간 결과 같은 거거든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결과,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바꾸려고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려고 하고, 또 그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회복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감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을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가운데서 내가 수치심을 느껴서, 아니면 내가 누구만 보면 분노가 나서, 아니면 내가 뭐 어딘 거에서 너무 충동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 뭐 성적인 것을 보면 너무 충동이 올라와서 뭐 이런 감정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끊어보려고 굉장히 부단히 이제 애를 쓰게 되죠. 노력해요. 우리 힘씁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안에 분노하는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들을 바꾸기 위해서 참아보는 거예요. 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신적인 막 이런 생각도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분노가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또 다른 예로, 내가 이제 짜릿한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 이렇게 도박을 할 때 이렇게 딱 땡길 때 그 짜릿한 감정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충동을 줄이려고 하고, 그걸 또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낙담하는 거죠. 재발하고 또 낙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감정이 낙담된 가운데서 다시 그런 마음들이 또 올라오면 또 다시 이제 재발하는 이제 이 사이클 가운데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분노를 보면은, 이제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다시 분노를 팍 내고, 그리고 이제 우울해하고, 그 다시 이제 분노가 올라오면 이제 그 분노를 막으려고 이제 애를 썼다가 다시 무너지고,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치심이 올라오면 그 수치심을 막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안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수치심이 올라오고 그 수치심이 압도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인간관계 어려워지고 일을 잘 못하고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감정을 바꾸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처럼 잘 되지가 않죠.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감정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회복이 잘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 감정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감정에 그 분노라는 감정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울함이라는 감정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충동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그 뇌와 나의 신체와 나의 그 감정적인 그 사이클은 그거를 좀 원해요. 나도 모르게 글로 갑니다. 내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제 내지 않는다고 이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내 감정은 이제 거기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의 분노가 또 그 감정의 분노를 얻고자 또 다시 취하게 되고 또 이제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존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끌려다닐 때 아니면 어떤 릴레이션십을 할 때의 시간들을 보낼 때의 그 짜릿함과 그 끌림과 뭔가 만족감과 수용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이제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이제 어떤 허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 그 짜릿한 감정들에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충동에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연민에 중독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회복에 있어서 딱 현실을 인정하고 박차고 빡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상황이 좀 어렵다 치면은 다시 이제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죽어야지.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뭐 자기 위로 같은 그런 느낌들에 중독이 돼서 계속 그 사이클 가운데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본능이나 욕구에 중독이 된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인간의 구조를 이제 현재 생각과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중독된다는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을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연민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동반의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심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중독은 뭐죠? 중독은 끊지 못하니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회복에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우리의 고통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감정이 중독되어져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은 회복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감정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감정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중독이 끊지 못하니까 다시 거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도 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 애매모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 포만감, 그 느낌,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어져 있는 거죠. 또 그 뭐 도박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막 만족감, 뭔가 짜릿한 그 느낌, 또 그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걸 만족시키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 감정에 중독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중독이라는 것은 또 따로 떼어서 사실 뭐 그것이 육체적, 뭐 정서적, 뭐 이런 또 종합적인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감정에 중독되었다는 것으로 좀 이렇게 하위 언어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떠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감정은 중독이 될 수 있고, 이게 중독이 되면 사실 다시 백해서
좀 회복이 좀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런 부분들을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회복에 대한 과제는 요겁니다. 당신이 갖고 싶지 않은 감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싶지 않은 감정이 무엇입니까?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우리가 회복하는 데까지 나온 예를 들어 수치심, 뭐 낮은 자존감, 아니면 뭐 충동,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시도했던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시도들 했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들이 정말 대로처럼 쫙쫙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들이 여러분의 그 회복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의 구조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구조 안에서 여러분의 그 변화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